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주 길라잡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최대한 좀 빨리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수 흐름부터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할 거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5가지 좀 흐름 어떻게 나왔는지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분석 요청하신 동성 케미컬이라는 종목 진입을 4,540원 정도 생각하시고 손절을 4,300원 생각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제 기준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약간 주요 키워드 이렇게 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폭 하락을 하다가 지금 다시 도치 형태로 지금 말아 올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지 일단 선물 흐름이 약세장으로 시작을 하면 미국 나스닥도 약세장으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어, 최대한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보합권으로 좀 이 하락폭을 돌려주는지 이게 좀 관건일 것 같고요. 차트로 보면 이미 바닥에서 반등을 꽤 많이 했고 약간 주요 저항 라인이었던 이 구간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한 번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할 가능성도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오늘 국내 증시도 그러한 영향으로 소폭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국내 증시도 보면 지금 이제 큰 추세로 코스피 이 장기 우하락 추세를 돌파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갭으로 떠 있는 공간이 좀 신경이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어 약간 분봉으로 보면 강세 출발을 했다가 약간 계속 하락폭으로 키우면서 약간 이렇게 쭉 밀린 모습이죠. 이런 추세로 지금 밀린 모습인데 그래서 오늘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오늘 거래량이 더 터진 마찬가지로 분봉으로 보더라도 강세 출발했다가 장 중반에 고점을 찍고 이렇게 밀린 모습이죠. 그래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도 조정이 한 번은 나올 만한 위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중요한 건 이 지지받는 라인을 뚫어 올린 라인을 지켜주는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지가 나왔었던 구간 그리고 뚫기 전엔 저항으로 작용했던 구간을 지켜주는지 이 720선 정도를 일단 지켜주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다시 이 장기 하락 박스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게 중요할 걸로 일단 보이고 지금은 일단 음, 위아래로 걸리는 라인이 대강 한 요 정도 좀 되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앞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있었고 이 정도 구간 2450선 네, 차트 크게 보면 코로나 때 상승하기 전에 박스권 상단 구간이죠. 그럼 이 구간을 지금은 돌파해주는 모습 돌파해줬으니까 지지를 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적어도 여기서 위에서 파동 그려주면서 옆으로 가는 모습이면 나와도 괜찮을 거라 보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을 지켜주는지 이게 관건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관심 종목들 하나씩 좀 보면 먼저 SY부터 보도록 할게요. SY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에 실적 발표를 했거든요. 역대 최대 매출, 뭐 전년 대비 33% 매출. 근데 영업이익은 감소했다고 하죠, 오히려. 3분기 영업이익 22억, 전년 대비 56% 감소. 영업 손실이 아닌 것만 해도 괜찮다고 보는데 일단 실적 발표를 하고 어, 장 초반에 강세 출발했다가 쭉 밀린 모습이죠. 그래서 일봉으로 보면 음봉 마감을 해준 모습인데 여전히 지금 장기동 평균선 위에서 거래량 없는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손절 라인, 장기동 평균선 라인을 아직 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여기서 이 구간 지켜주고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자리 지켜주는지 아니면 이 단기적으로 우하락하는 추세 상단, 이 추세 상단을 지켜주는지 이걸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여전히 매매하기에 괜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다음으로 유니트론텍.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소폭 하락이 나왔는데 오늘 아래 꼬리로 지금 이 448일선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장중에 2.9% 마이너스 3%까지 좀 밀렸었는데 이 구간에 일단 분봉상으로 보면 오히려 장 초반에 밀리고 저점을 이렇게 올려준 모습이죠. 저점 올려주면서 분봉상 분봉상이 약간 정배열의 모습을 만들어주는 모습으로 마감을 해줬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뚫어 올리고 강하게 윗골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있지만 조정 나올 때는 거래량이 없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래서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이 4,500원대는 손절 라인이 좀 짧으니 한 4,370원 또는 4,330원대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장 중반에 저도 사실 들어갈까 고민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서 내려오면 그때 받으려고 그때 좀 기다렸다가 사자 해서 진입을 안 했는데 시외에서 무려 72만 주가 터지면서 5%나 상승을 해줬죠. 그러면 4,860원이면 내일 큰 문제가 없는 한 이 4,860원대 이 정도 구간에서 출발을 할 거란 얘기거든요. 최소. 그러면 앞에 윗꼬리로 찔렀던 구간이고 보시면 지지와 저항이 충분히 있었던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면 제 생각에는 위로 윗꼬리가 달리더라도 위로 한번 찌르고 빠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여길 뚫어주고 이 장기동평선 위에 박스권이었던 이 구간 위에서 마감을 해준다면 조금 더 좋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갭이 생기기 때문에 좀 불안할 것 같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아마 위로 이렇게 밀었다가 내려오는 그런 또 윗꼬리 캔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 일단 올라가는 힘이 거래량 들어오면서 좀 강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세 상승이 한 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단기적으로도 이 우하락하는 하락 박스를 돌파해 줬기 때문에 돌파하고 지지받고 가면 조금 더 이쁜 그림이 나오겠지만 지금 여기서 바로 갭으로 떠서 올라가 버리면 아마 개미들한테 수익을 주지 않겠다는 얘기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오늘 장중에 진입하신 분이 계시다면 좀 내일 수익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동양 파일 볼 건데 동양 파일도 마찬가지로 지금 올라가면서 거래량 굉장히 많이 터트려준 모습인데 오늘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왔지만 오히려 양봉 마감을 해줬죠. 밀리지 않고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 장 초반에 밀렸었지만 마찬가지로 이 구간을 바닥권으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죠. 5분봉으로 보더라도 한 4,100원대 지금 4,100원대 후반 정도로 지금 지켜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일단 동양파일도 오늘 장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고 전년 대비 69% 분기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어, 상승을 두 번 정도 크게 한 번 해줬으니 조정 받으면서 거래량 죽여주고 한 번 더 위로 쏴주는 그림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전히 이 장기동 평균선 최대 4,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진입해 보시기에 괜찮은 위치에 있는 거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이 4,000원대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 윈텍. 윈텍도 보시면 오늘 장 이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3분기 영업이 5.9억, 6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 400% 증가했다고 하죠. 그래서 순이익도 지난해 400%, 누적도 600%, 영업이익도 400%. 비율로 봐서는 굉장히 큰 매출액 비율이 나왔는데 이 공시가 이 매출 발표가 난 게 5시 10분인데 오늘 발표하고 나서 거래량이 그래도 좀 들어온 모습이죠. 시외에서. 물론 크진 않은데 그래서 이걸 실적을 빌미로 내일 상승이 한번 나와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음봉이 나오고 조금 더 밀렸는데 아랫꼬리로 방어를 해줬고 오늘 음봉이 나왔는데 다시 이 448선을 지켜주고 있죠. 그러면 이 아랫꼬리가 나왔던 이 구간 2,4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이 전고 언덕 라인인
어제 말씀드린 이 정도 구간 2380원, 90원, 2400원 근처 손절 라인 잡고 매매하시기에 괜찮은 위치인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내일 장 초반에 혹시 거래량 들어오면서 수급 들어오면서 어, 분봉상 큰 상승이 나와준다면 바로 한번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영리먼 소프트랩 좀 볼 건데, 영리먼 소프트랩도 장대 양봉 한번 띄워주고 음봉이 두 번 나오긴 했는데 거래량 없는 모습이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위로 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장대 양봉의 몸통 중간 정도 손절 라인 잡으셔도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단기 박스권 상단이었던 이 구간 조금 더 내려오면 8,300원, 300원에서 400원 사이 이 정도 구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크게 보더라도 지금 상장하고 들어 올리고 눌러주면서 빠졌다가 들어 올렸는데 한 번 더 빠지고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한번 올라와 주는 그림도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내려온다면 다시 이 바닥권까지 내려올 가능성을 꼭 열어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동성 케미칼 좀 보도록 할 건데, 요새 이 동성 케미칼도 이 테마로 묶여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핀이란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래핀 테마, 그러면 보시면 이동 신축 강도,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 한국 그래핀 특허권 보유국 3위. 그래서 어 그래핀이란 연필심에 사용되는 흑연을 원료로 하며 탄소 원자로 만들어져 원자 크기의 벌집형 구조를 가진 소재. 그래핀은 구리보다 100배 이상 전기가 잘 통하고 반도체로 주로 쓰이는 실리콘보다 1000배 이상 전자 이동성이 빠름. 이러면서 좀 좋은 물질인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어 등락률 상위 종목에 있던 잉크테크,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도 그렇고 EM 플러스 최근에 상승 계속 나오고 있는 EM 플러스도 이쪽 테마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 솔루에타라고 있는데 솔루에타도 지금 이쪽 테마로 묶여 있는 모습이죠. 2017년도부터 그래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그래서 동성케미컬도 지금 이 그래핀 테마로 묶여 있는데 어 구독자분께서 요청하신 진입 가격이 4,540원이고 손절가가 4,300원인데 그러면 4,300원이면 지금 이 아래 꼴이 나왔을 때 이 위치, 이 매집봉 뜨고 다음날 하락 나왔을 때 이 구간을 지금 손절 라인으로 보고 계시고, 진입 가격을 4,540원이면 이 정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입 가격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위아래 약간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고, 그리고 손절도 200원 정도면 5% 정도 손절 구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내려오면 자르겠다는 생각이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타점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저는 조금 더 보자면 오히려 4,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지금 진입을 해볼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 종목을 매매한다면, 왜냐하면 단기 뚫어주지 못했던 구간을 오늘 양봉으로 돌파를 해줬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지와 저항이 있었던 구간이에요. 비슷하게 4,500원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라면 4,500원 손절 라인을 잡고 지금 진입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100원 정도면 2, 3% 정도밖에 손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차트를 크게 보더라도 이 단기 우하락하던 박스, 이 박스를 지금 돌파를 해줬죠. 이렇게 내려오던 박스를 옆으로 돌려주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살짝 눌러주고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차트 크게 보면 또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였는데 이 추세를 돌파하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였는데 오히려 저점을 올리고 고점도 올리는 추세로, 이러한 추세로 바뀐 모습이죠. 그러면 이 추세 하단, 그럼 이 정도 되겠죠. 4,400원대 정도도 손절 라인으로 진입하기에 괜찮은 위치인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차트 자리상 지금 이미 충분히 6,700원에서 3,800원이면 조 정도 5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조 정도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이 장기 우하락하던 이 박스를 돌파를 했다는 게 좀 괜찮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 지금 라인에서 4,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진입을 하거나 이 추세 하단 조금 더 열어준다면 추세 하단 손절 라인 잡고 진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올라주다가 지켜준 구간이니까 올라줬다가 그러면 목표가는 이 박스권 상단 5,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기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저항 맞고 눌린다. 눌리면 이 구간을 손절 라인 꼭 잡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매집봉이 하나 들어온 모습이긴 하지만 이 매집봉이 있으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바로 올려줄지 아니면 저항 맞고 한 번 더 내려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저는 4,500원을 잡거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우하락하는 추세 하단 최대 4,400원 정도 이 두 구간 정도 손절 라인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테마 자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이러한 추세 있던 모습이죠. 이 코로나 때 급락 나온 걸 제외하면 이렇게 하락하던 박스권을 돌파해주고 다시 리테스트 해주고 올라가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력이 이 추세는 약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여기서 오히려 더 크게 저점 올려주는 박스권으로 그리면 또 공교롭게 이렇게 또 박스권이 걸리죠. 이렇게 걸리는 모습이고 최대 목표가 거의 8,000원까지도 열려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 매매하실 거라면 이전 이런 추세선 차트 추세 지지 저항 기본적으로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괜찮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요 키워드 좀 보도록 할 건데 CPE 오늘 인도네시아랑 대통령이랑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니까 좀 말이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엄청난 MOU 체결을 했다고 하죠. 광물에서 그린 수소 원전까지 보시면 인프, 신수도 건설 등 인프라 부분의 MOU 다수.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함께 신아세안 구상에 시동을 걸었다. 투자 양해각서 10개를 한꺼번에 발표. 이 베트남에 편중된 아세안 교역구조 개선하겠다는 의지 드러냈다. 이러면서 첨단 산업 인프라 방산 그리고 내용을 조금 더 보시면 신수도 누산타라 건설 관련 3건, 중전철 1건, 해양교통 인프라 관련 1건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광해광업공단, 니켈협회, 니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해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자. 그러면서 또 얘기가 나온 게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CEP 이게 그거라고 하죠. 이러면서 이제 그린 수소 등 미래 에너지 분야, 필리핀과는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제적인 협력을 좀 강화하겠다고 하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 테마가 좀 묶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 증시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미래항공 모빌리티 현대차그룹 인도네시아 새 수도의 미래항공 모빌리티 생태계 구축 AAM이 미래항공 모빌리티라고 하죠. 이러면서 실증 사업 펼친다고 하고 현대차그룹이 약간 자율주행 미래항공 모빌리티면 자율주행 또는 이제 드론 관련된 얘기가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드론 관련주나 이 현대차그룹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기사를 보면 음, 현대차그룹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혁신적인 미래항공 모빌리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면서 벌써 이렇게 이미지를 띄우고 있죠. 약간 드론 택시 같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인도네시아는 섬으로 이뤄진 국토 특성상 육로 교통이 발달하기 어려운 지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스마트 모빌리티 시스템 적극 도입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관련된 스마트카 자율주행 관련 종목들 움직이는지 기대감으로 반영을 하겠죠. 수혜 부각이 될 거라고 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가 있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금투세. 지금 금투세가 난리죠. 금투세. 금투세 강행하던 민주당 이재명 지시의 재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행하려던 당의 방침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증권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을 강행해 개미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당으로 낙인 찍힐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안 좋은 당으로 낙인 찍힐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이 금투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게 매매 차익이 연간 5천만 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대요. 저희가 저희 실력 또는 뭐 운이 될 수도 있고 실력이 될 수 있는데 운이 됐든 실력이 됐든 5천만 원을 벌면 1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럼 반대로 5천만 원 잃으면 1천만 원 돌려줄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금투세는 제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을 다 떠나게 하려는 것 같은데 이 개인 투자자들이 안 들어오면 뭐 공매도고 뭐고 개인 투자자들이 있어야 그런 게 매매가 되고 시장이 좀 돌아갈 텐데 이거 하면 개인 투자자들이 매매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5천만 원이 되게 큰 금액이긴 하지만 5천만 원 쉽게 버는 사람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국내 증시에. 그래서 정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거는 좀 유예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한뜻 보시면 네, 바이든 시진핑 첫 대면 회담 극단적 충돌 피하자 한뜻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양국의 극단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쟁이 충돌로 변하지 않도록 차이점을 관리할 책임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 상호 협력을 요구하는 긴급한 글로벌 현안들에 대해 협력할 방안을 강구해 나갈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고 시진핑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국면이 그러면서 두 강대국의 지도자로서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올바른 발전 방향을 찾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관계 개선이 된다고 하면 증시에도 약간 호재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떠한 이게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러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좀 보여드릴 만한 게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중국 시황 부동산 시장 정책 효과 기대 이러면서 이제 부동산 산업에 대해 중국 당국의 정책이 잇따르면서 빠르게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될 거라는 전망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시진핑 주석이 3연임에 성공하면서 부동산 쪽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도 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고 중국이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박살이 났었죠 한번.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나스닥 선물이 지금 아직 약보합권에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도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일은 방금 말씀드린 이 미래항공 모빌리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인도네시아 맞죠? 인도네시아 대통령 회담에서 있었던 주요 이슈들 관련된 종목들이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꼭 참고하셔서 종목들 정리하시고 매매하실 수 있으면 매매도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